오늘도 꿈의 주식을 찾아라. 단기, 중기 어떤 종목들 유망하게 보시는지 우리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꿈의 주식을 찾아라. 단기 우망주, 연초에 좀 뜰만한 종목, 1분기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들어주시죠. 자, 산타클로스 시자 기반 5%. 오늘은 상당히 좀 이 유추하기 좀 힘든 네, 자 그런 문구들을 지금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자, 도대체 어떤 종목들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자, 종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네, 엔지캠 생명과학, 솔브레인. 자, 이 종목을 보고도 지금 순간 제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도대체 일단 키워드랑 이 종목과 뭔 상관이 있는지부터 얘기 잠깐 듣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클로스랑 솔브레인 어떤 의미로 산타클로스 적어주셨나요? 그 산타클로스가 원래 축복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복은 반도체였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내세울 수 있고 잡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올해는 좀 부진했어요. 부진했는데 드디어 내년에는 이 반도체가 살아난다 그럽니다. 반도체 살아나면 수출 살아나고 수출 살아나면 경기 살아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 반도체의 가장 핵심주 중에 하나가 솔브레인이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솔브레인이 산타클로스다. 네, 자, 이 산타클로스의 선물 같은 주식.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과연 이렇게 굉장히 너무 좋게 표현하니까 도대체 뭔 어떤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지 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잠시 후에 종목 얘기는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서 시작이 반이다. 예. 엔지캠 생명과학 이제 뭐 시작했다 뭐 이런 뜻일까요? 반했다 이런 뜻일까요? 반 올랐다? 아니 그 시작이 내년에 이제 신년이 되니까 네. 첫 번째 투자가 좀 잘 돼야지 이제 연중 내내 결과가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암만 좋아도 누군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시세가 좀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우리가 미인주 선발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의 이슈가 초반에 전개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주식들, 특히 이제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기업들, 물론 셀트리온, 한미약품을 비롯한 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엔지캠 생명과학, 우리가 조금은 생소하지만 중요한 종목으로 첫 번째 투자로 한번 관심이 필요해서 시작을 잘하자 이런 의미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의미 있는 키워드였네요. 시작이 잘 풀려야 내년 한 해가 잘 풀릴 건데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으로 내년 출발을 좀 먹고 시작을 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셀트리온 5% 오른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뭘까요? 5%는? 모르겠어요. 5%? 5% 알지? 혹시 그런구나. 1% 아닌가 1%. 5%. 저도 5%는 이게 마지막 5%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기회에 꼭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한국 경기 TV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다른 데는 잘 안 알려주거든요. 네네. 한국 경기 TV니까 알려주는데 이게 원래 시가총액이 이제 그 사실은 그 우리가 10이 아니라고 하자. 네. 만약에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주식 배당을 하지 이게 현금 배당을 네. 하지 주식 배당을 안 하잖아요. 근데 유일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시총 상위주가 주식 배당을 5% 한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마 찾아보기도 힘들겠지만 꼭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5%의 배당을 한번 잡아라. 주식 배당을. 그래서 셀트리온을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자 우리 뭐 셀트리온 하면 또 근정호 대표고요. 또 오늘 또 근정호 대표가 또 때마침 셀트리온을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거나 또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자, 궁금하신 분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단기 우망주니까 물론 좀 들어보니까 다 중기 우망주 같은데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붙을 만한 종목군들을 네,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어쨌든 연초 뭐 1, 2월 달, 뭐 길게는 한 3월 달까지 연초에 붙을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 종목이 먼저 솔브레인. 예, 솔브레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1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도 좀 긴가민가했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뭐 살아나냐 마느냐 이랬는데 12월 달 딱 들어오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D램 가격도 이제 대만의 D램 익스체인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씩 올랐답니다. 한 뭐 10% 가까이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이제 고정 거래 가격도 이제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원래는 이제 내년도 한 뭐 늦으면은 중반까지 아니면 빨라도 2분기 정도 돼야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이제 그 생산량이 있고 그러니까 출하가 있고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이제 상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내린 것은 재고가 많아서 재고가 많아가 내렸단 말이에요. 재고가 많아가지고 재고가 많으니까 재고를 밀어내기는 아니지만 재고가 계속 나가니까 일단 수요는 뭐 이렇게 땡길 수요는 없고 하니까 가격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판매량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재고가 많으니까 생산량 자체가 뭐 별로 모자랐거든요. 이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약세 이유였거든요. 특히 이제 솔브레인 같은 이런 그 재료주 같은 거 이런 쪽은 뭐 많이 만들면은 실적 좋잖아요. 네. 근데 많이 재고가 많아서 많이 못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제 12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 얘기가 이제는 적정 재고에 들어왔다. 적정 재고 들어왔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서 수요만 늘어나면 이제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생산 늘어나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게 재료주, 부품주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이제 산타클로스가 이제 한국 경제에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하고 그에 따라서 소재 부품주들은 이제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그 솔브레인 한번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자 연초가 되면은 뭐 우리가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 또 한 해 또 앞으로 미래 투자 계획 같은 거 많이 발표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 솔브레인이 좀 수급을 자극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앞서 살짝 힌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역시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예.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은 일단 심리적으로는 바이오 기업이 굉장히 위축이 되죠. 네, 왜냐하면 뭐 HLB, 신라젠, 뭐 헬릭스미스 또 한 다섯여 개 기업이 이제 임상 3상에서 이제 실패하는 그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비마약성 진통제 비보전까지 이제 3상에서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아주 조정이 깊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기회가 지금 바이오에 오고 있다. 서두에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도 아래 공포라는 아주 극단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나서 우리 증시가 급등의 모습인데 지금 사실 보면은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지금 상당히 견조합니다. 근데 반면에 업종군으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조정을 받는 게 임상 3상 실패에 따른 이 바이오 기업들의 깊은 네. 조정.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바이오를 두 가지 양면으로 보죠. 한쪽은 성장성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한쪽은 재무 구조로 보면서 이런 거 투자하면 큰일 난다. 딱 양분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어차피 주식 투자 자체는 삼성전자를 투자해도 리스크한 거예요.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급락의 모습이 나온 상태에서 이벤트가 내년 초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사실은 최근에 한 5년 동안 연초에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게 제약바이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발상의 전략으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전반의 기업에서 특히 요 지금 학술회의에 참여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엔지캠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네. 자 엔지캠 생명과 내년 1월 13일부터 16일이 17일까지인가요? 아마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는데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apta바이오를 JP모건 헬스케어 그렇죠. 그렇죠. 참여 기업을 해서 소개를 네. 한번 드리신 것 같은데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apta바이오가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때도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네, 코멘트였는데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올랐는지. 자, 출연해서 얘기했을 때가 12월 초였군요. 네, 그 이후로 쫙 가다가 연휴 앞두고 빠졌구나. 네, 지금 보니까. 21% 올랐네요. 21%. 네, 네. 많이 올랐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당시 뭐 JP모건 헬스케어 참여하는 기업들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딱 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그렇죠. 이제 엔지캠, apta, 뭐 티움, 기타 한 40여 개 기업들이 네. 참여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조금 약간 벤처 성격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권정호 대표의 셀트리온 시간인데 셀트리온은 조금 더 잠시 후에 얘기를 한번 더 듣도록 하고 우선은 일단 연초에 좀 올라갈 만한 이벤트 연초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가지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주식 배당을 받자는 거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내일이 이제 그 배당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내년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현금 배당도 좋겠지만 주식 배당이 좋지 않겠나. 근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5%의 주식 배당을 주는 기업이 과연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이 적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진다면 주식이 많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뭐 그 현금 배당이야 뭐 원래 잘 안 주지만 또 이 주식 배당 부분에서도 내년에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꽁도 먹고 그죠?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배당 5%를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참조적으로 내일까지 주식을 그렇죠. 사야만이 네,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요. 물론 이제 배당 주는 것만큼 그 다음 또 배당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보통 이제 배당 받은 만큼 좀 빠지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배당락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오느냐. 뭐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한 달 안에라도 올라와 버리면 배당 공짜로 받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회복 속도가 좀 빠를 만한 기업들, 어떻게 보면 미래가 좀 기대되는 기업들은 배당을 받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브레인의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화국인데 이 반도체의 세트 메이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서는 되게 이제 그 관련 대표적인 기업들, 중견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재료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네. 부품 기업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이 재료랑 소재랑 많이 관련돼 있어요. 굉장히 미세한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공할 때 들어가는 이 소재, 뭐 가스 이런 게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 특수한 거. 네. 누구나 못 만들어요. 누구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제한돼 있다는 거지. 또 거기다가 이게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면 모르는데 만드는 게 전 세계에서 세 회사 정도 되는 D램 따지면은 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뭐 또 이제 낸드 같은 거는 좀 더 있긴 한데 그래봐야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많지 않다 보니까 요것을 그 만드는 이제 그 재료나 부품 기업들 그러니까 화학 재료나 부품 기업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쪽들도 좀 특수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전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좋은 매력은 이 반도체가 독점적인 사업이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독점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재료도 독점이지만 이게 굉장히 연속성이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성장주이면서도 안정적이다.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국에서 이걸 갖다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이 앞서가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까지더라도 재료는 계속 중국에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괜찮다라는 것이고 솔브레인이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체적인 것은 뭐 TOS, TB, TMB 그리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쪽 그런 이제 가스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뭐 비슷합니다. 뭐 OLED나 LCD 이런 쪽인데 하여튼 뭐 식각에 들어가는 에천트라도 이런 건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쪽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독점적이면서도 성장성이 뭐 계속 지금 반도체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용도가 늘어나니까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그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데다가 지금까지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19년도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7,600억, 영업이익이 1,391억 올해 이제 누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은 1,179억. 그러니까 대략 뭐 올해 한 영업이익 4분기 다 하면은 한 1,700억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뭐 지금까지 그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3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따지면은 그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다가 이거는 성장이면서도 안정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 정도를 못 받았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산타클로스 같은 종목이다, 솔브레인이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았다가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제 좋아진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올 찬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솔브레인 올 7월 달에 한일 간에 마찰이 한번 터지면서 이 소재 국산화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솔브레인이 한번 급등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자, 그 이후로 좀 오랜 기간 쉬었다가 최근에 또다시 고개를 슬슬 들고 있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서 꼭 필요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 전방 산업이 지금 워낙 앞으로 몇 년간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솔브레인을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함께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IT 관련된 소재주들이 보통 조금 수급이 개선되는 일정들이 많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지캠 생명과학. 자, 앞서 일단 뭐 JP모건 헬스케어를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 회사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엔지캠 생명과학은 뭐 신약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이제 MRI 찍을 때 이제 조영제라든지 네. 이런 걸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호중구 감소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호중구가 뭐냐면은 사람 백혈구의 한 50에서 70% 정도가 이제 호중구인데 네. 우리 사람 몸에는 이제 각종 세균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외부에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세균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호중구가 그런 애들을 갖다가 방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1차 방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중구가 감소가 되면은 그러면 항암 치료를 받거나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네. 1차 바이러스에 치명적인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중구 감소와 관련된 임상 이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중구 감소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팔리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약과 달리 요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하는 것은 이게 작용 기전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작용 기전이 뭐냐면 요 약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환자를 치료하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팔리는 약하고는 틀린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미 미국 특허청에 특허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각국 이렇게 다 특허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게 이제 임상에 성공하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호중구 감소에 대한 치료가 전개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라든지 방사능에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치명적이 되는데 이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피폭이 된 그런 뭐 시험지라든지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요 지금 호중구 감소 관련 약물을 투여했을 때 현저하게 효과가 보는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방사능에 누가 피폭된다면은 뭐 바로 옆에서 이 약을 투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통 빨라도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24시간 이후에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인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내년도 초에 미국 국방성 관련해 가지고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이런 실험이 진행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방법이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요 내용이 지금 이미 치료 방법이 기존 치료제와 다른 치료 방법이 이미 특허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령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엔지캠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엔집캠 생명과학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자 셀트리온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셀트리온 2018년도에 일단 코스피 이전과 함께 막 급등을 했다가 이전 이후로 좀 줄곧 빠져서 좀 상당히 여쭤본다면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좀 이제 막 2년 빠지다 보니까 좀 실망하신 분들 계신데 최근에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가 셀트리온에게 좀 기대되는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셀트가 2017년도에 사실은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에는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죠? 그럼 결국은 셀트리온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셀트가 급등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제 내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과연 그럼 내년에 셀트리온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다면, 그죠? 그럼 사상 최고가 가는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아직까지 우리 그 시장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사실 이제 셀트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시밀러의 세 가지 뭐 산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사실은 퍼스트 무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스트,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의 퍼스트 무브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사실 바이오 시밀러 자체를 만드는 만드는 것도 그죠? 제품을 만드는 것도 진입 장벽이 높지만 퍼스트 무브를 만들어 놔버리면 후발주자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 점유율이 거의 약 60% 아닙니까, 그죠? 60%인데 만약에 다른 회사가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럴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네릭처럼 뭐 잘 되면 이 회사 저 회사 뭐 다 만드는, 그러니까 화이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화이자에 이제 우리가 비아그라가 특허 만료가 되니까 대한민국에 200개 제약회사가 비아그라 다 만들잖아요, 그죠? 또 타미플루 다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셀트리온은 어쨌든 퍼스트 무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 1위가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거, 다 수출한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지난해에 6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수출한 금액을 보니까 10억 불, 1조죠, 1조. 그러니까 1년에 1조씩을, 이게 사실 이게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치지만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그것도 수출을 1조를 했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저는 내년에는 더 커질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에서 이제 조금 가지고 사실 수출도 하고 돈을 번 거잖아요, 그죠? 이제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미국 시장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셀트에 대해서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램시마 SC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인가 우리 왜 인천 여우님이 그 뭐죠? 알테오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아. 그 부분에 이 램시마 SC라는 시장 규모가 50조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만들고 뭐 임상 3상 하고 한다고 해서 과연 신약 만들어서 그걸 성공한들 얼마의 또 수익 구조를 얻겠습니까? 근데 이 셀트에 물론 이제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바이오 베타면 결국 신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신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에는 앞으로 뭐 신약으로 신청을 하겠지만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구조가 뛰어들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5% 이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셀트가 우리가 지금 가려 있고 묻혀 있고 막아 있고 이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했던 부분이 결국 뭐냐하면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공매도라는 게 시장이 좋아지면 뭐예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적은 딱 공매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시장이 상승하는 거, 그죠? 두 번째 뭐예요? 그 기업이 실적이 좋고 성장하면,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잖아, 그죠? 내년에 시장 좋아진다고 우리 여우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명 대표님도 시장 좋아진다고 우리 막 좋아진다고 하죠. 네네. 그럼 공매도는 쪼여 있잖아. 거기다가 실적이 사상 최고야, 최대치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말입니다.
워렌 버핏이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려요. 이만 갖다 드릴게요. 워렌 버핏이 이제 코카콜라를 가지고 오늘날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을 날렸잖아, 그죠?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16달러에 매수를 했어요, 그죠? 누나마저도 7달러, 8달러에 팔고 나갔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그 주식을 4달러까지 빠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결국은 그 주식이 코카콜라가 260달러가 가면서 오늘날 워렌 버핏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사서 모레 팔아서 내일 12시에 사가지고 2시에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인 명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도 이제 산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바뀌고 있듯이 산업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바뀌는 산업에서 저는 약간 리스크를, 아까 우리 명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거나 엔지캠 생명과를 투자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같은 리스크를 부담을 한다면 나는 뭐야? 최고의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도주를 잡고 싶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